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1보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김용, 아마도 여러분들 김용 하면 뭐 누군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김용 하면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이가 작년에 말이죠. 이 김문기 아느냐 모르느냐. 지금 현재 김문기 그 당시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처장을 했는데 이 개발 1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할 때 왜냐면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그러면서요. 측근이 아니다. 예, 그리고 측근 정도가 되려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국감장에서 이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재명이가 과연 어느 정도나 가까운 사람인지 김용이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김문기는 전혀 모른다.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잡아떼면서도 직접적으로 누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누가 그럼 측근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본인 입으로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가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아주 최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자, 그래서 이 김용희가 이러한 이재명이의 그야말로 신복 중에 신복이 오늘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이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재명이도 빨리 체포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체포될지 저는 모른다. 왜냐면은요.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국감에서 뭐라고 그랬냐. 예를 들어서 서욱이라든가 그다음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 청구를 보면 박지원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서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김용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통이 누구겠어요?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시사하는 대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다. 자, 그래서 이게 김용이 어떤 사람이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뇌물을 받았다라고까지만 아침 첫 속보에서는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는데 참 이상하게도 저도 방송하면서 처음인데 말이죠. 유튜브 방송에서의 업로드가 말이죠. 무려 한 3시간이 지나서 업로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아니 지금 뭐 3시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사냐 이런 댓글이 올라왔던데 저는 방송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 속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뉴스를 받아서 했는데 유튜브 뭐 이 트래픽이 많아서 그런지 한 3시간이 지나서야 업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김용희가 누군지 그리고 뇌물을 받았으면 누구로부터 뭐 유동규로부터 받았다라고까지는 나왔어요. 아침 속보에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동규 플러스 나무 그 일당들한테 받은 거예요. 5억을. 그래서 이제 김용희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한 거짓말. 그 다음에는 이제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아파트 사건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이 뭐라고 그럴까요? 징계하겠다. 이런 압박을 받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줬다. 강제에 의해서. 국토부 강제에 의한 용도 변경이다.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가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통상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유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요. 이재명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됐는지 지금 이제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좀 생소한 인물이지만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가 지금 그동안에 말이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래 쓰던 핸드폰은 지난번에 폭우 때문에 잊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잊어버렸다는 이 핸드폰을 모친 집에서 검찰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핸드폰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판도라 상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 이재명한테 배운 게 뭐겠어요? 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고잖아요. 이재명이는 입만 벌리면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 부인하는 게 이재명의 특성 아니에요? 18번. 자, 김용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체포되면서 민주당 공보국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 자기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공보국에서 문자 메시지를 언론인에게 밝혔는데 한마디로 해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문으로 떠들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예.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예. 나라를 독재 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말이죠.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모든 방법을 다해서 이를 바로잡겠다. 그런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아니 검찰이 어떻게 없는 의혹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면 검찰 전부 영창가요. 그거를 검찰이 그런 검찰은 대한민국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요.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다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법치가 얼마나 무섭고 국민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재명이 닮아서 그런지 김용도 똑같다. 그리고 수법이 부인하는 수법이 전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발 뉴스로 나오는 거 보면 김용희는 말이죠. 유동규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의뢰 개발 민간 사업자들 예컨대 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5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이 죄 대목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테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좀 늦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정진상이는 계속 보도가 나왔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정진상이는 이번에 이제 민주연구원 원장이 됐나요? 정진상이? 아, 죄송합니다. 민주연구원 원장이 아니고 민주연구원과 관계없이 이 정진상이는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라는 아주 핵심의 핵심 논자위를 차지하고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진상이는 정무조정실장으로 놓고 김용희는 왜 민주연구원장이 안 됐냐? 민주연구원장은 노웅래가 딱 지키고 있어요. 사선에. 노웅래를 밀어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노웅래는 친 이재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밀어내는 경우는 이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못 밀어내. 그러니까 부원장으로 갖다 앉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좌청룡 500호 할 때 정진상 앤드 김용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서 입수를 했느냐? 이 검찰에서 유동규를 계속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한테 이거 나왔어요. 예, 이 돈을 줬다. 예, 유동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유동규 구속돼 있죠. 남욱이도 구속돼 있죠. 정영학이 그다음에 김만배 이런 사람들 전부 지금 현재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안 받았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특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말이죠.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할 때부터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예. 그리고 유동규가 말이죠. 작년 9월에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용과 정진상이에요. 이게 입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과 관련된 고리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제대로 이 문재인 정권 검찰이 수사를 안 했으니까 뒤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정진상이하고 김용하고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통화했다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이 스모킹 건을 김용희와 정진상이가 가지고 있다. 유동규가. 그래서 그 당시 전화한 건 아니겠어요? 너 잡혀가더라도 이렇게 말 맞추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진상, 김용, 그 다음에 유동규와 김만배 이 네 명은요. 의형제를 맺자. 이런 얘기가 남욱과 정영학 간의 이 녹취록, 통화 녹음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도원결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요. 이 김용희가 체포되니까 이거는 개인 수사, 개인 비리, 5억 개인 비리가 아닐 것이다. 예. 과연 저도 아침 첫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논평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이 보도들을 보면요. 법조계의 생각이 뭐냐? 지금 이 김용희가 받은 5억 원이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운동의 등에 쓰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혹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김용희가 누군지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는 걸 쭉 종합해보면 정말 왜 이재명이가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 정도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예. 그래서 이 대장동 그다음에 우이래 신도시 개발 사업할 때 이 김용희는 뭘 하고 있었느냐? 바로 성남시 시의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이재명이가 첫 시장 선거 나왔을 때부터 가까워져 가지고 그때 시의원에 처음으로 당선이 됩니다. 예, 처음으로.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 생명을 같이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는 뭘 했느냐? 이 김용희는 뭘 했냐면요.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장을 했어요. 그럴 때 이재명이는 시장이 되기 전에 이 리모델링 하는 거, 지금 이 분당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이 사회 활동을 이재명이가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면서 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한 사람은 시장이 되고 한 사람은 시의회 의원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2014년도 되니까 이재명이가 다시 재선이 되잖아요. 이 김용도 또다시 재선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제 경기지사 선거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때도 또 도와줬죠. 그리고 나서 인수위에서, 경기도지사 인수위에서 대변인을 하고 경기도 대변인으로 발탁이 돼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측근 중에 측근으로 자리 잡고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과 지사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는 조직총괄 부부장을 하면서 조직을 총괄해요. 조직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거 캠프에서. 그리고 나서 당선이 되니까 이 당 대표가 되니까 이거 틀림없이 말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됐다 그러면 청와대 홍보수석 또는 청와대 대변인 했겠죠. 예. 자, 아니면 뭐 이 문화관광부 장관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재명과 측근 중에 측근으로 활동해 오다가 당 대표가 되니까 이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맡았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진상이는 정무조정 시장을 하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작년 10월에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시장 선거 도와주고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측근이라면 정진상과 김용 정도는 돼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김용희가 측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김용희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규하고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것이 당시에 문제가 되니까 뭐라 그러느냐. 이 화천대유 게이트가 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는데 당사자하고 그리고 유동규가 또 거기 개입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김용을 체포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재명을 둘러싼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다른 인사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정진상. 그래서요. 김용과 정진상 체포, 구속영장 발부 하면 그 다음에 타겟은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언제까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우리가 당이 방탄 역할을 할 것이냐. 이제는 이재명을 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용희가 누군지는 뭐 잘 모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의 의장인데요. 송일종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한테 지금 입장문을 내놨겠어요. 이재명은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이번에는 이 김용희라는 사람도 잘 모른다고 할 거냐.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고 그리고 작년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재명은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고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김용이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가 됐다.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진정한 측근이 체포됐고 국민은 이 대표의 입을 지켜보고 제1야당 대표답게 당당하게 나서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김용과 관련된 김용 체포와 관련된 뉴스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말이죠. 이 재판부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민 참여재판이 뭐냐면요. 참여재판에는 배심원이 한 5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이 배심원은 말이죠. 이 재판부하고 검찰, 그 다음에 변호인 측에서 이 편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배심원에 선정을 하는데
이 배심원의 이 판단은 구속력은 없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왜 안 따르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 의견을 재판부가 또 뒤집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 오면은 지금 법원 재판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건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또 참여재판에 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다루기가 또 더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대선 때부터 이재명이는 죄인이 맞다. 이거 범죄행위가 맞다. 이거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는 것은 정치 탄압이 아니다. 이런 여론이 한 60대 4 정도로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6대 4 정도로 우월해요. 우세. 그러니까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이재명이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주 야한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여기서 유죄 딱 때려버리면 이건 뭐 이 배심원은 뭐 이 변호사가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법조계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 해석을 여러분께 여러 가지 가능성 왜 안 하는지. 첫째는 국민참여재판은 감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특히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을 상대로도 무죄를 호소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골프 치러 갔잖아요. 아이 하루 종일 골프 쳤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이 김문기도 말이죠.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할 때 변호사로서 그때 이 김문기를 벌써 알고 지낸 거예요. 예.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 김문기한테는 7차례 정도 직접 보고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이재명이가 직접 김문기한테 이 대장동 사업 공로로 이 표창장도 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골프 출장 가서 골프 친 것도 다 언론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러니까 이거를 뒤집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서면 답변서를 몇 줄 냈어요. 한 5줄 미만으로 냈잖아요. 자, 이 5줄 미만으로 낸 것은 그만큼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5줄밖에 안 내놓은 면도 있지만 논리가 그만큼 빈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답변을 더 많이 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재명한테 불리한 배심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하면서 이 언론에 그리고 여론에 관심을 받지 않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도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조국 11가지 혐의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국도 대학 교수할 때는 국민참여재판이야말로 진보정치의 발판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고까지 해서 아주 이 국민참여재판을 지지했는데 본인이 재판을 받게 되니까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아주 큰 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사건 그리고 여론이 본인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이도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정근 씨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했고요 서초갑 민주당 의원을 했고 지구당 위원장을 했습니다. 자, 여권의 정치 거물의 최측근이다. 그래서 사무부총장에 발탁이 됐다라는 설까지 있어요. 이게 여권의 최측근이 아주 여권 핵심의 누구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치면 다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이정은 씨가 지금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의혹들이 불거지기 전까지 본래 썼던 휴대폰은요. 지난번 폭우 때 잊어버렸다. 이렇게 검찰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이정은 씨의 말하자면 모친 집을 최근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에 숨겨둔 원래 쓰던 핸드폰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정치권 인사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이정은 씨가 한 10억대 뇌물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총 받은 것은 2020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지난 21대 총선 때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고 그리고 2019년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받은 뇌물 액수가 9억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뭐 14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겹치는 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억 1천만 원 정도가 뇌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있어요. 지금 재판에 넘어갔고 이제 핸드폰 수사와 핸드폰을 통한 추가 수사를 벌릴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소장 변경이 일어나겠죠. 새로운 사실이 넘어가면. 그래서 이정근 사건이 정치권에 또 이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보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별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